안녕하십니까? 백작가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모텔이 5년 내에 전멸될 거라는 우려 속에 플랫폼의 노예가 된 모텔의 생존 위기가 심각합니다. 모텔 폐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플랫폼의 노예가 된 모텔 사장들의 절규가 치솟습니다. 모텔이 생존 위기를 맞으면서 앞으로 5년 안에 한국 모텔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과장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텔 업주들의 경험담과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말이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텔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세 꼭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텔 사용료에 대한 플랫폼 광고 앱 수수료와 구조적 불공정이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 광고 앱 수수료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야놀자 같은 앱을 통해 예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고객 유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평균 15%에서 20%를 가져가고 추가 광고비까지 내야 노출이 보장되는데요. 실제로 인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52세 김울먹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을 5만 원에 내놔도 실제로 손에 남는 건 3만 5천 원도 안 돼요. 광고를 조금이라도 빼면 예약 자체가 끊겨버리고요. 결국 일은 내가 다 하고 돈은 플랫폼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지나가던 손님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플랫폼 없이는 장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플랫폼이 목줄을 쥐고 있다 보니 업주들은 끝없는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잡이가 지나치면 주인보다 더 큰 소리친다. 지금 모텔 시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도우미가 주인보다 더 앞서 나선다니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둘째는 모텔 사용에 대한 달라진 생활 문화와 수요 감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과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요. 2030 세대 중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연인들이 굳이 모텔을 찾을 필요가 줄었습니다. 또한 주거 공간의 질이 올라가면서 집에서도 충분히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29세 최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데이트하면 모텔이 자연스러운 코스였는데요. 지금은 원룸도 다 방음 잘 되고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요. 모텔 갈 이유가 딱히 없어요. 게다가 CCTV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면서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괜히 모텔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찾는 발길이 자연스레 줄어든 겁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불황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생활 습관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 철학자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만이 도태된다. 모텔업이 딱 그런 길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세상 트렌드가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셋째는 모텔 관리 비용과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텔업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방 청소하고 손님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청소, 침구 교체, 위생관리, 전기와 수도 시설, 점검, 보안 유지까지 하루라도 손 놓으면 바로 불만이 쏟아집니다. 특히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큽니다. 한번 배관이 터지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가는데요. 모텔 주인이 맥가이버나 팔방미인이 되어서 직접 수리하고 보수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건비와 공사비로 거의 다 나가는 구조지요. 실제 대전에서 모텔을 운영했던 60세 박모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일 때도 있었는데요. 관리비와 인건비, 세금, 대출, 이자 다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마저도 시설 고장 한 번 나면 바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야 손님이 끊기지 않는데 방 한 칸당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차라리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모텔이 사라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가 업주들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생활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모텔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운영 관리와 유지 보수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텔 몰락은 시대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다는 말처럼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다만 이 과정에서 업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가볍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숙박업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숙소, 지역 연계형 관광, 맞춤형 테마 숙박 등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모텔이 사라진다 해도 그 자리에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모텔 산업의 현실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충을 함께 나눴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히 여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